시간에는 이제 그룹 함수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이제 그 파워포인트 안 보고 그냥 제 순서대로 진행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저희가 카운트 함수 한번 볼게요. 카운트 함수는 전체 레코드의 행을 몇 개인지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출력하는 함수거든요. EMP 이렇게 하면은 총 그러니까 14명이 나온다 그지. 그리고 sum 해서 뭐 해봤지만은 셀 이렇게 하면은 자 얘는 그 EMP라는 그 테이블에 있는 14명의 그 모든 직원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되는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뭐 이게 sum은 첫 번째 직원의 셀러리,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얘는 한 행당 하나씩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EMP 테이블을 하나의 전체 그룹으로 보고, 그러니까 EMP 테이블에 14명이 있는데 14명 이걸 전체를 하나의 그룹으로 보고 모든 셀러리 또 모든 그 행의 개수를 헤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부서별로 몇 명이 있으며 부서별로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조회를 이렇게 해볼게요. select BNO DNO 셀러리에서 셀러리 지금 뭐가 이러네. 오호 이 툴이 좀 한 번씩 꼬물이야 이게. 진짜 이거 한 번씩 꼬물을 짠 됐다. EMP 제가 정렬을 해볼게요. order by dptno 그래서 부서별로 한번 정렬을 해가지고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자 10번 부서에 있는 직원이 2명이잖아. 합은 3,750이 되겠죠. 20번 부서에 있는 직원은 5명이네. 자, 합은 뭐 이거 다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아까 요렇게 만약에 이제 제가 쿼리를 날리면 직원 전체를 그러니까 EMB 우리 조직의 전체 직원을 하나의 그룹으로 해서 그 전체 직원의 모든 행의 개수와 모든 직원 셀러리를 구했는데요.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전체 직원이 아니라 부서 번호가 같은 레코드끼리를 한 그룹으로 보고 자 여기까지가 한 그룹이고 여기서까지가 하나의 그룹이고 여기서까지가 하나의 그룹이고 해서 이제 부서 번호가 같은 레코드끼리를 이제 하나의 그룹으로 해서 각 그룹당 그러니까 요 그룹당 카운트 개수 요 그룹당 셀러리 그러면 총 몇 개가 나올까요? 지금 그룹이 하나 둘 30번 그 다음에 느린 부서 그래서 총 그룹은 총 4개의 그룹이 나온다 이거야. 자 이걸 내가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고객들이 요청할 때도 있을 거거든요. 각 부서별 총 사원수 하면 부서별로 레코드 행위 개수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부서별 총 급여를 구하라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지? 이런 거는 자 각 제품별 총 매출 총액을 구하라. 각 고객별 총 매출 총액을 구하라. 저는 한번 이 비슷한 얘기를 막 했을 거거든. 자, 이때 이제 이게 일종의 이제 집계 함수입니다. 집계 함수는 좀 쉬워요. 나중에 분석 함수 들어가면 조금 어렵거든. 뭐 아무도 뭐 뭔지 지금 현재는 모르지만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니까. 자, 지금 이건 단순하게 집계를 내는 함수죠. 뭐 다 더하고 뭐 그런 거니까. 자, 그럼 이때 오드 바이가 아니라 자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해놨는데 보세요. 밑에 보시면 자 이제 여기다 하나만 하면 돼. 여기다가 자 이 EMP 테이블에 있는 전체 레코드를 그룹을 해라. 그룹핑을 해라. 뭘 가지고 이제 그룹핑하냐면 부서 번호가 같은 행들끼리 부서 번호가 이제 같은 레코드들을 한 그룹으로 해라 이거죠. 자, 제가 만약에 이렇게 쿼리를 날리잖아.
날리면 이제 이 오라클 DBMS는요. 이제 내부적으로 작동하는 순서다. 먼저 그룹핑을 이렇게 이제 먼저 정렬을 해요. 먼저 정렬을 해. 그러니까 부서 번호가 같은 그 레코드끼리 한 그룹이니까 그러면은 이때 먼저 정렬을 해야 될까요? 계산하려면 정렬을 하잖아. 그럼 이게 이렇게 부서 번호가 같지 않은 게 나올 때까지가 한 그룹이겠죠. 같지 않은 게 나올 때까지 한 그룹이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내가 날리잖아. 자, 그러면 자, 이제 부서 번호가 같은 것 행들끼리 한 그룹이라면 같은 그룹이라면 같은 값을 가지는 그 값은 뭐냐면 부서 번호죠. 부서 번호가 같겠죠. 그지? 그래서 자, 여기다가 셀렉트절에다가 이제 그룹 바이절에 나오는 칼럼을 적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그룹당 이제 같은 값은 dptNO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dptNO. 그래서 자, 이걸 내가 실행을 하면은요. 부서 번호 그리고 각 그룹당 요약한 항행들을 출력합니다. 요약된다는 게 뭐냐면 이게 10번 부서는 2개고 20번 5개란 말이야. 각 그룹별로 카운트한 개수 또 썸 이렇게 하니까 그룹별로 요약한 값을 출력한다. 이 말이 지금은 이제 전체 개수 그룹당 합한 거 그다음에 최고인 셀러리 부서별 가장 많은 급여 받는 사람 적은 급여를 받는 사람 평균 급여 이런 거 다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부서 번호가 같은 것끼리 뭡니까? 한 그룹이니까 그 그룹에 속하는 행들에서 내가 셀렉트절에 어떤 칼럼을 적는다면은 여기다가 만약에 뭐 직원 번호를 적으면 안 될 거 아니야. 왜냐면 부서 번호가 같은 게 한 그룹이라는 것이지 부서 번호는 직원 번호는 다 틀리잖아요. 그럼 한 그룹당 전체 직원 수와 합을 구하는데 여기다가 뜬금없이 같은 그 그룹에 있는 직원 번호를 달라. 그러면 이 5개의 행을 다 합해가지고 이렇게 카운트 또 셀리 다 합해서 주는데 아니 여기다 직원 번호를 달라 그러면 뭘 줘야 돼, 그지?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법이 셀렉트절에 올 수 있는 칼럼은 반드시 그룹 바이절에 올 수 있는 칼럼이 온다. 이게 문법적으로 외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당연한 상식이니까. 자, 그럼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보다시피 이제 같은 그룹이라면 부서 번호는 같잖아요. 그러니까 부서 번호가 올 수 있는 거죠, 당연히. 나머지는 다 틀리잖아. 카운트한 거는 계속 가는 거고, 셀러리도 다 틀리지만 이거 다 합하는 거니까 상관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룹당 각각 한 행식을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해봤습니다. 썸도 오고 맥스 하면은 그룹 부서별 최고 급여를 받는 사람을 구하라. 부서별 최저 급여를 받는 사람을 구하라. 만약에 이런 식으로 쿼리가 날라오면 뭐 여기다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부서별 사원 수와 그 사원들 중에서 사원이 몇 명이 있는데 최고 급여를 적게 받는 사람 그럼 민 하면 미니멈 이렇게 하면은 부서별 최저 급여를 받는 사람을 이렇게 뭐 하여튼 이 비슷한 그런 것들은 이제 업무를 할 때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죠? 그 고객별 뭐 예를 들어서 매출 총액을 구하라. 그게 아니라 고객별로 가장 그 많이 그 어떤 금액을 많은 어떤 주문했을 때의 금액을 구하라. 뭐 하여튼 이런 식의 쿼리를 우리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자, 그럼 이제 한번 볼까요? 이제 본론 들어가면은 이제 카운트는 개수 구하는 거, 썸, 합계, 평균, 맥스, 민 다 알겠죠? 표준 편차나 분산 뭐 이거 다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이제 좀 통계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예를 들어 지금 제가 갑자기 수업하다가 표준 편차 분산을 또 수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수업 이거 중학교 때 나왔나? 중학교 때 중3 때 안 나왔나 이거? 갑자기 하려면 또 머리 아프니까 이거 넘어갈게요. 지금 본인이 통계 쪽에 뭐 한다 그러면은 본인이 알아서 표준 편차 분산가 뭔지를 알고 이 함수 쓰면 됩니다. 지가 표준 편차 분산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거는 그래서 넘어간다. 넘어가고. 그렇죠. 이거 넘어가야지 뭐 이런 거는. 자, 넘어가고요. 자, 그룹 함수. 자, 그룹 바이 절에 대해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네요. 여기 나오는 게 부서별 이제 총사원수와 최저급여 하는 거. 근데 이거 어떨까요? 부서별로 여러 직급이 있잖아. 여러 직급이 있을 텐데 부서별로 이제 이게 한국말 하기가 더 힘들어.
부서별로 여러 직급이 있을 텐데 그 각각의 직급에 대한 총 사원수와 그리고 총 급여를 받는 총 급여를 구하셔. 이렇게 하면은 이제는 부서 번호만 같으면 안 되죠. 그렇지? 부서 번호만 같은 것이 아니라 이제 부서 번호와 자비 같은 것끼리 그룹핑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부서 번호와 자비 같은 자, 그럼 내가 이것도 또 헷갈릴 수 있을라나?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적을게요. 이제 이거 헷갈려 하더라고 또. 그 요즘 우리 딸이 또 이제 제 유튜브 수업 들으니까 참 좋더라고. 내가 들은 거 나도 보지만은 바로 피드백을 주니까 또 사더라고. 다들 다 그렇게 힘들어? 이 사더라고 또. 사실 힘들어요. 힘든데 지는 중학교도 1학년 2학년 때부터 들으니까 그 들은 건 생각 안 하더라고. 자, 부서 여기 이제 그 부서 번호와 잡이 있잖아요, 그지? 여기 부서 번호와 요거 이제 두 개를 다 적을게요. 잡 이렇게 해서 이제 자, 이것도 이제 제가 보여줄게요. 이렇게 부서 번호와 잡을 가지고 이렇게 정렬을 하잖아. 그러면 이거 보세요. 이제는 부서 번호와 잡이 같은 것끼리가 한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10번 더 이상 클럭 없네. 10번 부서에 클럭으로 그런 많은 직원이 없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거 한 그룹, 이거 한 그룹. 애널리스트는 요 두 개의 그 이제 행위 한 그룹, 맞죠? 요 두 개의 행위, 이분 이제 클럭도 두 명이네, 그죠? 그다음 30분 세일즈맨이 몇 명 되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이제 이번에는 지금 제가 뭘 수업하는 거냐면 그룹 바이절에 꼭 칼럼이 한 개만 나오는 게 아니다 이거죠, 이제. 그룹핑의 대상이 되는 레코드를 선정할 때 이제 한 개의 칼럼이 아니라 때로는 이제 한 개 이상, 두 개 이상의 칼럼도 뭐 이렇게 이제 같은 거 해서 이제 우리 그룹핑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룹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걸 이렇게 보시면 부서 번호와 여기는 이제 또 잡을 적을 수 있겠죠. 부서 번호 잡. 그래서 총 몇 명. 그다음에 총 급여도 급여 총액도 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뭐 이런 식의 콜리는 얼마든지 뭐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 자주 올 수 있죠. 아까 세일즈맨이 약간 4명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세일즈맨은 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룹 바이절에 대해서도 설명을 마칩니다. 자, 마치는데 잘못 그룹 바이를 잘못 사용하는 예 이렇게 나오는데요. 만약에 아까도 얘기를 했었지만요. 여기다가 자, 내가 그룹 바이절에 들어가는 칼럼은 같은 그룹이라면은 다 같은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뜬금없이 아니 부서번호 잡이 같더라도 UMPNO는 다 틀릴 수가 있죠. 부서번호 조합만 같은 걸 갖다 하나의 그룹을 하면 그 그룹에 대해 대표되는 이 두 개를 달라 하면 되지만은 같은 걸 해도 UMPNO는 다른데 이걸 갖다 하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룹 바이절이 없는 기다 라고 해서 이제 그룹 바이 나노 그룹 바이 익스프레션에서 이제 그러니까 not 그러니까 그룹 바이 표현식이 없다 이거죠. 이제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너무 심하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논리적으로 보자면 자 이거는 뭐 너무 쉬운 거니까 넘어가자고요. 이거 여러분들 한번 공부해 보세요. 지금 제가 한 거하고 다른 예제지만 그 뭐 모든 경우수를 갖다 내가 어찌 다 아끼고 이제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지. 자 여기 있는 예제 가지고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이제 헤빈 좀 빠르네. 다 돼가네 이거. 자 이제 이거 어떨까요? 대구? 네. 네가 맞춰봐. 자, 직원 테이블에 여기 지금 보시면 80년에 입사한 사람과 81년대 입사한 사람이 있다고. 자, 지금 그룹핑의 대상이 되는 레코드가 직원 테이블에 있는 전체 행에 대해서 그룹핑한 건 맞지? 네. 그럼 내가 만약에 직원 테이블 전체가 아니라 81년도에 입사한 사원들 중에서 부서번호와 이제 부서번호와 잡별로 총 몇 명 그리고 총 급여를 얼마 받는가 총 이걸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냥 이대로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자 그룹핑의 대상이 되는 레코드가 직원 테이블에 있는 전체 행이 되는 거죠, 맞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주문 테이블에는
뭐 올해 2023년 1월부터 가 전체 주문권이 다 있어. 그럼 내가 원하는 그게 아니라 2023년 11월 1일부터 31일까지 데이터에 대해서 각 고객별, 그러니까 11월 달에 각 고객별 총 그러니까 주무총을 봐라. 이렇게 하면은 그냥 주무 탭을 해보면 전체 레코더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그룹핑의 대상이 되는 레코더를 먼저 선정을 해야 될거 아닌가, 맞지?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빨리 봐. 아니, 키워드가 바로 하이어 데이 나오면 되나, 안 되나? 뭐. 아니, 프롬 EMP 다음에 바로 하이어 데 하라고? 이게 문법이면 돼, 안 돼? 뭐? 그렇지. 자, 순서가, 자, 이제 이 쿼리문의 순서가 이제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막 문제를 내면은, 이게 내가 이렇게 낼까, 이거. 금방 문자는 1981년 1월도에 입사한 사람들 중에서 각 집중 부서번호 잡별, 카운트, 전체 레코드와 뭐를 구하는데, 이때 그 전체 사무수가 너무 작은 거 말고 최소 한 두 명 이상이 되는 그 직원에서 구하라. 이러면은 막 헷갈리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내가 이 실행되는 그 과정을 알아야 내가 말하는 거, 딱 과정을 알아야 내가 말하는 거를 각 과정에다가 탁탁탁 넣어서 코드를 짤 수 있거든요. 자,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는 직원 테이블 그룹핑의 대상이 되는 레코드가 직원 전체 테이블이 아니라 자, 그룹핑 대상 레코드를 먼저 선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려면 웨어가 온다 이거죠. 웨어. 지금은 당연히 하이어 대시 오도록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일단 이거 SQL 게이트에서 내가 수업을 하려면 내가 지금 벌써 상점을 그렸는데 아무도 지금 해결 못 한다. 아니, 이 툴에서 자꾸 그냥 로그인 하면서 자동으로 NLS 언더바 랭귀지를 자꾸 자꾸 랭귀지를 바꿔버려. 그냥 코리안으로. 그래서 이걸 못하게 하는 걸 내가 못 찾았어요. 그것도 공짜로 쓰니까 내가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없고 내가 돌아뛰겠어. 왜 자꾸 바꾼지 몰라. 알터 세션. 자, 그래도 우리가 이제 공짜로 쓰려면 여기다 세션 set NLS 언더바 랭귀지는 코리안. 자, 그 다음에 테러토리는 코리아. 이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해놔야 돼, 이거. 귀찮거라. 이 두 개는 맨날 넣어가지고 하면 공짜로 상태로 쓸 수 있어요. 테러토리는 몰라. 이거 만든 회사에 전화하면 알려줄 수도 있는데 고객번호는 뭐예요? 해서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서 내가 그냥 못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럼 왜요? 자, 이제 하이어 데이시 지금 이제 NLS 데이 포맷이 뭡니까? RRMMDD가 되는 거죠? 바꿨으니까 하이어 데이시 라이크를 쓰면 안 돼. 쓰면 안 됩니다. 내가 분명히 안 된다 그랬다. 근데 지금 내가 바빠서 나는 일하는데 본인들은 현업 가서 일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나. 왜? 수백만 건의 레코드가 있는데 웨어질이 검증 조건이 들어갔는데 인덱스를 안 쓴다. 그랬다가는 이거 잘못하면은요. 이거 가지고 1시간 걸려. 1시간.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지금 편의점 일하는 거야. 81년도에 입사한 직원들이 이렇게 하면은 자, 이렇게 하면은요. 뭐 어떻게 실행되냐면 자, 실행의 순서를 얘기하자면은요. 자, 이렇게 합니다. Select start from EMP. 자, EMP. 자, where가 먼저 실행이 돼요. where가 실행이 되고 그 결과가 나오면은 부서번호 잡별로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하이 데이터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고용 날짜도 이렇게 가져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1년도 이상 사람만 나오는 거죠. 아까는 14명인데 지금 이제 10명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 딱 실행하면 실행되는 순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EM 탭에서 레코드를 가져와서 80년도 이상 직원들만 추려. 10명이죠. 그 10명에 대해서 이제 뭐 한다? 그 10명에 대해서 오드바이를 하는 거죠. 오드바이를 했습니다. 왜? 그룹핑 하려고. 부서번호 가지고 그룹하려고 부서번호가 정리를 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10분이 아닌까지 나올 때까지 한 그룹, 20분이 아닌까지 나온 그룹. 만약 정리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100명이면 100명 다 뒤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이 나 그렇게는 안 하거든. 자, 그러면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거는 쓰면 안 되죠. 그럼 이거 하면 안 된다고 했던 거고, 그지? 이렇게 하면 부서번호 저별로 이렇게 요약된 행들이 나왔습니다. 됐죠? 자, 여기서. 근데 여기 나온 행들은 테이블에 있는 행을 읽어서 갖고 온 게 아니죠? 아니잖아, 이거. 여기 나온 행들은. 그 인마를, 자, 내가 지금 벌써 웨어 조건은요, 웨어 조건은 그룹핑의 대상이 되는 레코드를 선별하려고 한 거야. 거기다 대고 이제 그룹핑을 했어. 그룹해서 이 행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그냥 이 행이 또 내가 원하는 거는 뭐다? 내가 원하는 거는 부서별 그 좌에 종사하는 그 사람들의 또 총 급여가 적어도 나는 3,000달러 이상인 그 부서본에 있는 자 직종들만 나는 보고 싶어. 그러니까 이 그룹핑에 대해서 나온 행들, 이것도 행이잖아, 행들이잖아. 야를 여기서 검색하는 조건을 외웠으면 절대 안 돼요. 외어는 내가 이제 문제를 내면 헷갈리는 게 내가 뭔가 자 예를 들어서 고객별 그러니까 2023년도 11월 달에 고객별 총 매출 총액 봐라. 그러면 11월 달에는 외화 조건 들어가야 돼. 근데 그 고객별 총 매출을 구했는데 그 매출 총액이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이상인 고객들은 봐라. 그러면 둘 다 조건 같거든. 둘 다 조건 같으니까 이게 왜인지 뭐 막 헷갈려 버려요. 자, 지금 이 그룹핑에서 나온 이 행들을 내가 검색하는 조건은 뭐냐면은요, 좀 특이하게 외어는 아니고 이름이 해빙이야, 해빙. 자, 그래서 순서가 봐봐. 자, EMP 테이블에서 레코더를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이제 검색 그룹핑 대상 레코더를 먼저 선정을 해요. 그 다음에 그룹핑을 했어. 그룹핑을 했다고, 행들을 했다면 이제 그 그룹을 선정하는 조건이 들어가야 돼요. 그 그룹을. 그게 뭐다? 자, 해빙. HAVING에서 아까 이 그룹을 선정하는 조건이다. 해빙 해가지고 저는 뭐 하겠다? 자, 해빙 해서 썸. 자, 썸 이렇게 해가지고요. 자, 썸 해가지고 셀러리가 내가 뭐라 그랬냐면은 적어도 3,000달러 이상인 그 부서본에 일하는 자 정보만 출력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요. 자, 이렇게 3,000달러 이상인 그 행들만 출력이 됐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자, 첫 번째 뭐 하노? from 해가지고 EMP 있는 테이블의 행을 가져와. 전체 데이터잖아. 그게 아니라 왜요? 그룹핑의 대상인 레코드를 81년으로 해가지고 그룹핑이 대상이 되는 거지. 그룹핑이 대상이 되고 이제 거기다 대고 이제 뭐야? 그룹핑을 한 거죠. 그럼 그룹핑을 했으니까 그 그룹에 대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뭐다? 아, 자, 보면, 자, 보세요. 자, 요거다.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그룹이 몇 개 나와요? 자, 그룹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니지. 이거는 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나왔거든. 총 그룹은 7개다. 맞지? 그룹바이 하면 7개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한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뭐 한다라고 얘기했냐면, 자, from EMP를 했고요. 자, 1번. 자, 1번. 여기서 이제 한 거 자, 보자. 1번. 자, from EMP다. EMP에서 가져왔어. 2번. where다. 그룹핑 대상의 레코드를 선정하는 거예요. 3번. 자, 이제 그룹핑이다. 3번은 그룹핑이라고 얘기할게요. 자, 그룹핑을 했어요. 그룹핑을 했습니다. 4번. 해빙이 뭐다? 그룹을 선택하는 조건이야. 자, 근데 여기서 좀 미안하지만 얘는 안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얘를 했다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야. 이건 제일 마지막이에요. 제일 마지막. 아직 안 했어. 자, 그러면 자, 봐봐. 여기까지 해서 그룹핑을 했다. 하나, 뭐, 둘, 셋. 그룹핑을 했잖아. 자, 내가 왜 자꾸 강조하냐면은 이 그룹핑을 했고 그룹핑의 대상이 되는 자, 이 그룹핑한 이 그룹을 선택하는 조건입니다. 그룹을 선택하는 조건으로 자, 그룹을 선택하는 조건으로
내가 요거 뺄게. 일단 살짝 일부러 뺄게요. 일부러 뺀다. 자, 내가 최종적으로 나온 건 뭐야? 부서별 그 부서에 이제 근무하는 각 잡당 그 총 급여를 구하라. 각 부서가 있으면 여러 부서 있을 텐데 그 부서 안에 또 각 잡별로 도대체 얼마의 저 총 그러니까 금액을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거 회사에서 요거야. 요거. 자, 근데 지금 내가 하는 건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EMB 테이블에서 레코드 다 가져가가지고 81년도의 레코드들만 선별해요. 여기가 그룹핑의 대상이야. 그리고 이제 부서와 잡별로 그룹핑을 한 거야. 여기 이제 여기까지 그룹핑 한 거다. 이제 이 그룹을 선택하는 조건으로 그룹을 선택한 조건이잖아. 난 이렇게 하는 거지. 자, 부서별, 잡별로 총 급여를 구하라. 이때 부서별 잡의 사원 수가 적어도 2명 이상인 부서만 조회해라. 자, 여기는 지금 최종 셀렉트문에는요 카운트는 없어. 자, 지금 뭐냐면 이건 제일 나중이다. 제일 나중이야. 이게 중요해. 자, 그럼 어떻게 한다? 자, 지금 보세요. 이렇게 딱 명령을 날리잖아. 그러면 어떻게 한다? 내부적으로는 뭐야? 내부적으로는 EMB 테이블에서 데이터 가져왔어요. 81년도에 레코드로 딱 이제 레코드를 추출을 하고 그룹핑까지 했다. 여기까지 하면 자, 여기까지 그룹핑을 했어요. 자, 이 그룹 바에 대한 그룹핑을 해서 그 다음에 뭔다? 해빙 조건이야. 자, 해빙 조건으로 저는 뭘 할 거냐면은요. 자, 이렇게 합니다. 카운트. 해빙 조건으로 카운트. 자, 각 그룹에 대해서 총 사원수가 2명 이상인 거.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요거에서 이제 그룹핑까지 했거든. 그럼 이제 해빙을 해볼까? 이 그룹에 대해 해빙을 한번 해보자. 해빙을 하면, 자, 얘는, 이 그룹에 대해서는 2명 아니죠? 얘는, 2명 이상이네. 맞죠? 이 그룹 선택. 얘 제거. 이 그룹 선택. 얘 제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뭐다? 그룹이 선택이 돼. 그룹이 먼저 선택이 돼. 그룹에 대한 선택 조건이 꼭 이거일 필요가 없어요. 이제 학생들은 착각을 해. 이걸 가지고 이게 먼저 된다는데, 아니야. 이제 먼저, 그룹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럼 그룹에 대한 선택 조건으로 썸이 오면 안 되냐? 와도 되지. 자, 그룹에 대한 선택 조건으로, 내가 일부러 얘를 안 했을 뿐이지, 얘가 와도 돼요. 그러니까, 각 그룹에, 그럼 급여가, 3,000달러를 넘는 그 부서별 잡에 대한 총 급여를 구하라. 이 말이거든.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헷갈리는 게, 이거 해놓고 이제, 그러니까 이거 다 해놓고, 내가 말하는 거는, 여기까지 다 해놓고, 자, 여기까지 나온 결과에 대해서 해빙. 아니야. 그거 아니야. 지금 내가 이제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딱, 여기까지만 수행했거든요. 자, 요거 빼고, 여기까지만 어떻게? 각 그룹별, 잡별, 총 셀러리를 구했잖아. 이까지 하고, 그 다음에 해빙을 하는 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어떻게 해요? 자, 어떻게 수행하냐면, 자, 내가 말하는 거는, 자, 이렇게 딱 명령을 날리잖아? 먼저 프롬을 해. 웨어를 해요. 검색의 대상이 되는 그룹핑 대상 레코드를 추출을 해. 그 다음에 그룹핑을 해요. 그룹핑을 먼저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걸 이제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그룹핑이 됐다라고 볼게. 이 그룹에 대해서 뭘 한다? 해빙을 먼저 한다니까. 그룹을 먼저 선택한다고. 그룹을 선택하는 조건이 뭐다? 사원수가 2명 이상의 그룹만 선택합니다. 그러면 얘는 날아가고, 얘는 살아. 얘는 날아가고, 얘는 날아가고, 얘만 살아요. 자, 그러면 그룹이 선택됐잖아? 그룹이 선택된 조건은 뭐다? 해빙. 됐잖아? 그럼 이 그룹에 대해서 이제 뭘 해요? 이거를 한다고. 이거를 수행을 한다고. 합계를 구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 내가 이렇게 했잖아. 81년도 입사한 직원들 중에서 부서별 여러 잡이 있는데 그 부서별 그 해당 잡에 근무하는 모든 사원들의 급여를 구하라. 81년도. 자, 그런데 이때 그 이제 부서별 잡 거기에 근무하는 사원 수가 총 2명 이상인 데이터만 출력해라. 이 말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어려워. 그러니까 요거 순차적으로 안 하면 어려워. 지금 이것도 되게 어려운 거야. 여러분들 지금 들었을 때 이해해야 된다 하죠. 될 수 있어. 근데 내하고 물알치 안 되면 내일 되면 다 까먹어요. 다 까먹어가지고 이거 그냥 막 그냥 헷갈려 버립니다. 왜요? 하고 헷갈리고 막 엉망진창이 돼 버려요. 이런 거는 확실하게 그냥 아주 씹어 먹어야 돼요. 이거는 이제 확실하게 이해해야 돼. 이거 모르면 안 돼. 자, 그래서 요거 진행되는 순서를 반드시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왔잖아.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총, 한 명밖에 안 되네, 이거. 두 명 하니까, 두 명 한 명밖에 안 되는데, 왜 하나밖에 안 되지? 81년도 이사로 내가 바꿔놓으니까, 그래, 총 한 명밖에 안 나오네요. 이거 한 명밖에 안 나오면 내가, 뭘 할 수 없으니까 그냥 1로 바꿀게. 1이면 뭐 다 나오고 있는 원래대로. 자, 그러면 이제 나오잖아요. 부서별, 이제 여러 잡이 있다면은, 해당 부서에 있는 각 잡별로 총 받는 급여를 구한 거죠. 그것도 사원수가 한 명 이상. 사원수 한 명 넘는데 급여 구할 일은 없죠. 사실 논리적으로. 그런데 이때 출력을 할 때,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라. 내림차순으로. 급여가 많은 것보다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 정렬을 해야 되잖아. 자, 이때 그 다음으로 진행되자. from, emp, where 그룹핑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한다? having. 먼저 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하는 게, 자, 그룹핑 해가지고 나온 이 요약 행들에 대해서 정렬을 하는 거를 제일 마지막에 합니다. 자, 그럼 정렬해 볼까요? 자, 여기서 이제 order by. 자, by에서 뭐 할까? sum, salary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각 그룹당. 자, 이 합한 금액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내림차순, 이상하다. 오름차순이다. 그죠? 안 그냥 오름차순이죠. 맞죠? 오름차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잘 봐봐. 그러면, 오토바이 하기 전에 이거 다 했나, 안 했나? 다 했죠? 이거 다 실행됐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여기다 내 별칭을 달게. 여기다가 별칭을 as 토탈이라고 달았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토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다 토탈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미 했잖아. 여기까지 다 된 거잖아. 그렇죠.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딱 또 얘기하냐면, 자, 그러면 그룹에 대한 그룹핑 요거 이제 했잖아. 선택 조건으로, 그지? 여기 뭐라고 됐습니까? 각 그룹별 총 급여를 구한 거잖아. 그럼 나는 이렇게 하려고 또. 카운트가 아니라, 총 급여가 얼마보다 크거나 같다? 2,000달러보다 크거나 같다로 내가 바꿨습니다. 이렇게 했잖아. 나온다, 그지? 자, 이거 만약에 토탈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말이야. 이거를 별칭을 달면은 될까? 안 될까? 자, 이것도 책에는 안 나와. 근데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아라. 재준? 토탈하면 될까? 안 될까? 아니, 순서를 잘 봐봐. 해빙 이거에다가 토탈하면 될까? 안 될까? 다시, 자, 봐봐. 내가 순서가 어떻다 그랬노? EMP 탭을 먼저 가져온다 그랬죠? 그룹핑 대상 레코드를 선별한다 그랬지? 그룹핑을 하잖아. 그룹을 선택을 여기다가 하는 거죠. 여기다 그룹핑을 선택하려면, 자, 그룹핑을 먼저 한다고 했지? 그 다음에 뭐해? 각 그룹에 대해서 이거 한다 그랬지? 그래갖고 별칭을 달았지? 맞잖아. 야가 먼저가 그룹을 선택하는 게 먼저가. 그러면 아직까지 이걸 해야 별칭이 나오잖아. 근데 이걸 하면 여기다가 토탈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외우면 안 돼. 외우면 수시로 까먹어요.
논리적으로 하면은 이렇게 쉬운 거를 지금 방금 내가 말한 거 책에는 안 나와 또 별 쓸데 아니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거를 내가 안다고 내가 대단하게 하는 게 아니고 순서를 정확하게 알면은 이게 다 풀리는데 이 책에는 이렇게 또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도 그냥 눈치 빠른 사람이 이거 생각하는데 또 처음 할 때는 그게 또 바로 팍 연결 안 되니까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토탈하면 에러 납니다. 이렇게 에러가 invalid identifier라고 에러 납니다. 얘는 에러 안 나. 왜? 먼저 글로 내 가지고 자 이렇게 이제 그룹핑을 해 가지고요. 그룹을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각 그룹에 대해서 이걸 먼저 하거든. 하고 난 다음에 뭐야? 그 각각 그룹에 대한 뭐지? 그 요약형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select 있는 부서 번호 잡섬한 거에 대해서 정렬을 하니까 이미 별칭이 달고 난 다음에 하는 거니까 얘는 invalid identifier가 뭐 변수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다 가면은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그 실행 여기 이제 $2,000 이상인 것들만 뭐 이런 식으로 그 추출을 해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하면 안 어렵지.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된다고, 이해를. 이거 이해 안 하고 하면은, 실컷 내가 이렇게 수업 시간에 뭐 맨날 이런 거 설명했는데, 이제 나갔다가 한 3개월 있다가 이제 와서 막 내한테 또 얘기하는 놈도 있어요. 아, 원장님, 이제, 얘네가 이거 알았대. 그럼 뭐, 그러니까. 방금 내가 알려준 이 얘기를 생전 처음 듣는 것도 얘기하더라고. 신경질나고. 이제 요즘 유튜브 찍으니까 그런 일이 없겠지만. 자, 내가 아주 자세하게 제가 실행 순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해빙까지. 자, 다 했어요. 자, 이제, 지금 이제 그 다음 해야 되는 게 서브쿼리. 이거 엄청나게 서브쿼리 중요합니다. 서브쿼리 중요한데요. 자, 오늘은 이제 이렇게 그룹 함수에 대해서 일단 기본을 하고, 자, 이거 이제 다시 이제 내일은 모레는 심화. 그러니까 지금 방금 그룹 함수 들어가고 자, 오늘 오전에 수업했던 다대다 들어가서 짝커리까지 가는 거 하면은 뭐 머리가 얼얼하거든요. 이것도 이제 교재에 나오지 않는 건데.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모레 이제 그 그룹 함수를 더 이제 다대다와 함께 심화시키는 내용을 하고요. 실제 이제 이 4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제일 중요한 건 다대다인데 프로그램적으로 쿼리를 내가 풀어내는 데 있어서 이제 테이블 구조로는 다대다를 이해를 그게 제일 시급하고요. 이해됐다. 그러면 이제 뭐 혈압에 있는 복잡한 어떤 요구사항을 쿼리를 짜내야 되는데 이때 정말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서브 쿼리야.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이 서브 쿼리. 그 전문가로 가는 실습이라는 책을 선택한 것도 야 때문이야. 그 셀렉트 안에 셀렉트 들어가고 셀렉트 저번에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이게 서브 쿼리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